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지역 특산물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경남에서 다양한 축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사후 대책 논의가 활발하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여기에 창원시가 다가오는 마산 국화축제부터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제대로 근절할 것을 약속하며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함께 지역 축제의 불법 상행위를 끊어내기 위한 전문가 두 분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지역축제 전문가죠. 진주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기획팀 백성호 팀장 나오셨고요. 이번에 테스트베드가 될 축제입니다. 마산 국화축제 행사장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 의회 전홍표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마산 국화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이라서 기대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마산의 명물인 국화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산의 아름다운 자원인 바다와 함께 국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제가 10월 28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산 국화축제, 창원시가 이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사전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봄에 저희 진해에서 열렸던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조금 마음을 상하고 가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 다가오는 10월 28일부터 개최되는 국가축제에서는 바가지 요금 좀 근절하겠다라는 내용을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브리핑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혀지는 게 의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의례적이고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 봄에 있었던 국화축제 이전에 진해 벚꽃축제 때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좀 가하게 비싼 음식 요금 때문에 불편했다, 좀 쏘군 기분이다, 바가지를 겪었다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KBS에서 진행됐던 예능 프로에서 대수롭지 않게 한 봉지에 7만 원 가까이 하는 이렇게 전통 과자를 판매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랐죠. 저런 가격이 될 수 없는데 관광지니까 저렇게 파는갑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팔았던 분들이 해명이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매겨졌던 축제 그게 행사장을 빌리는 입찰비 때문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싸게 매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근원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창원시에도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앞선 올해 진해 군항제에서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축제의 명성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네, 진해 벚꽃 군항제 축제는 명성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입니다. 네. 그리고 봄을 알리는, 그리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국에서 이게 알려진 축제인데요. 요즘 SNS가 늘 누군가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 장소에서는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즐기고 있다를 SNS 통해서 올렸는데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한 개가 축제는 잘 즐겼는데 음식 가격이 뭐 한 접시에 8만 원, 7만 원 하는 가격들이 있다. 그렇게 가하다는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잘 축제를 준비했던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축제의 명성에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기 위해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화축제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진해 군항제를 포함한 여러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굵직굵직한 지역 축제를 지휘해온 축제 전문가로서 팀장님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특히나 전 의원님이나 저나 고향이 창원이고 이 창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축제가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올해 축제가 1129개, 규모로는 한 9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나운서 분이나 의원님께서 우리 항상 개인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함부로 대접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창원이 됐든 어떤 지역에 방문한 손님들처럼 대하지 않고 쉬운 음식을 내보인다는 것이죠. 지역 축제는 로컬 관광의 핵심적으로
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축제에서도 축제 음식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너무 상술에 이용되고 있는 이 축제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예. 네,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매해 반복되는 이유, 또 특히나 올해 유난히 주목받고 지탄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축제를 접하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축제를 서비스 품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올해 유독 이 지금 바가지 요금이 지금 이슈가 된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소상공인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풀리고 축제가 활성화되니까 이 축제장에서 뭔가 이익을 보려는 이런 상술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 외에도 이 바가지 요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자체 운영 방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네. 이제 관광진흥법상에 지금 지자체 부수 참여하는 부분들이 일부 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따라서 이유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관광진흥법 통해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규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화된 축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 축제를 산업으로 보는 진흥에 대한 법령이 별도로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통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축제를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파는 품목에 대한 가격을 다소 과도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축제 음식 그리고 공탁금을 내고 오는 음식 부스는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향토 음식점이 더 문제라고 봐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가 귀한 손님들한테 뭔가를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이 정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까지 얘기한 창원시의 이번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에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백성호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파는 곳에서는 이동상인들이 주로입니다. 이동상인이 부스에 대한 공탁금을 걸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고 그 경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값이 책정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는 시민들이 참여했던 시민들이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화축제에서는 과도하게 이동상인들에게 내는 자릿세가 없도록 지금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대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창원시의 마산 국화축제 그리고 바가지 근절 대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훌륭한 축제는 그냥 개최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화축제 이전에 벚꽃축제에서도 저희 창원시의 축제에 대한 명성이 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단 한 건 이 참여했던 관광객분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던 축제의 명성이 어긋나지 않게 축제에서 이동 음식이나 향토 음식점 그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바가지라는 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을 지불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요금 요인이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가 이게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한 가격은 좀 사전에 알려내는 게 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창원시의 이번 바가지 근절을 위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축제 음식을 대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음식 부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책 방향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해 당연하게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음식 부스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때로는 축제장에서 음식 부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청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칭찬하는 음식 부스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경쟁이 되게끔 하는 구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창원시 국가축제 보러 왔어요. 그 가족과 함께 이미 돈을 쓰고 싶어서 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었으면 내일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정말 적절한 음식도 있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이런 시스템 구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안이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시의회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에 이렇게 감시와 견제, 그다음 정책 제안을 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향토 음식이 있고 축제가 있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아니면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향토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해 용기를 좀 써서 주변 환경 청결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잘된 음식 부스는 포상 제도를 통해서 그걸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하는 일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신 게 시의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창원에서 뭐 거꾸로 묻겠습니다. 창원에서 축제를 하면서 매력적인 음식, 좀 창원만이 갖고 있는 음식이 사실상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참에 개발하면서 우리 창원 축제할 때 저거 먹으러 가야지라는 형태로 좀 뭔가 좀 컨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축제 중에 바가지 요금 논란 없이 축제를 치른 모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금산, 충남 금산,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를 세 번째 개최를 했었는데요. 네. 대형 돔 텐트에서 우리 휴게소 음식처럼 키오스크로 키오스크를 직접 주문해서 먹는 시스템이 있었고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충북 영동 포도축제에서는 사전에 참여하는 음식 부스,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메뉴 등에 대한 부분들 가격 등을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를 하고 그것을 보시는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믿을 수 있게끔 신뢰성이 높게끔 음식 부스를 마련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사례를 이번 축제에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참고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기획했던 시간을 실행하기에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좀 일찍 알고 고민을 좀 했다고 하면 키호스크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 향토 음식, 마산 같은 경우에 아구라는 물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뭔가 지역의 마산 국가축제에서만 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일인데 지금은 아마 조금 빨리 하려고 하다면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일어난 2024년 국가축제에서는 꼭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번 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예방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요금에 대한 사전 고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의 가격은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지했다고 하면 바가지 요금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자정적으로 이게 음식값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라는 게 수요가 있으면 그 공급이 그게 요금이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구나. 좀 내가 요구했던 가격보다 높구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좀 가격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기필코 사전 가격을 고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기획단들과 논의를 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문체부가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다소 강제적인 규제를 펼치는 게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를 근절하고 또 몇몇 상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축제 상인들이 있죠. 이분들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또 단편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발을 하고자 한다면 법령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법령의 준비도 있지만 시민의 의식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내가 바가지 요금으로
축제장에서 한순간에 이익을 벌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사람을 오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인천 설해포구 축제가 그렇거든요. 인천 설해포구 축제가 갈 때마다 회를 비싸게 팔고 하니까 사람이 안 가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절을 하고 제발 와달라고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바가지 요금을 우리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이고 축제장에 벌어지는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준비할 의무들을 철저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축제 상인들에게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동파오육 순잔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자리 말인데요.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지역축제에서 만드는 파전, 오뎅, 육개장, 순대국밥, 잔치국수, 막걸리입니다. 맛있겠습니다. 이게 226개 지자체에서 있는 전체에 통용되는 축제 메뉴입니다. 네. 여기서 맛있는 메뉴가 있나요? 근데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마산 국화축제에 왔어요. 전부 다 술안주예요. 아이들은 매운 걸 못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화된 다양한 메뉴들을 상인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쉬운 메뉴는 덤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성 들여서 맛있는 메뉴, 지역에서 조금 소비하고 지역을 알아갈 수 있는 메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례든 것처럼 사전에 부스에 입점하는 음식 업체들은 사전에 가격 공시라든지 내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형태로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착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만큼 마산 국화축제 먹거리 장터의 대행사 공모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할 예정입니까? 의회에서는 세금을 쓰고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게 축제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근원적인 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알리고 상인들이 좀 생기를 찾고,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걸 보러 오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좋은 볼거리를 마련했으니 좋은 음식과 함께 기분 좋게 놀고 가시고 다음에 또 와 주십시오라는 게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회에서는 한번 보고 내년에도 다시 이 축제가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적당한 가격,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 의회, 그리고 상인이 한 마음으로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노력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궁극적인 삶의 이유거든요. 네. 근데 집을 떠나서 뭔가 여행을 하면서 추억거리 만들려고 우리 축제장을 방문한단 말이죠. 지금 추세가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내가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재밌으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인 삶의 가치들을 축제 음식에 담아내고 축제장에 담아내야 축제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재방문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축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산 국화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까지 세우며 야심차게 준비 중인데요.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마산 국화축제 미리 보기 가능할까요? 네,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네. 23회 마산 국화축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23회, 23년을 좀 거쳐왔던 건데요.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3.15 해양누리공원이라고 마산만의 바다 전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국화는 13만 송이를 이렇게 전시할 거고요. 낮에는 국화도 보시고 바다도 누려보시고, 저녁에는 드론쇼로 우리 창원에서 촬영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밤 하늘을 수놓을 것입니다. 야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고,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가수 공연도 좀 보시고, 그리고 가을 향기를 뭉신 느낄 수 있는 국화꽃 향기와 함께 마산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산만이 펼쳐져 있는 마산 국화축제장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참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된 지역 축제 관리에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에 앞서 중요한 건 지자체와 상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우리 지역 축제를 위해 애써 찾아온 방문객을 경제적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마음을 되새긴다면 강제적인 규제 없이도 지역 축제 그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